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머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를 존중하면서 키우고 싶은데 어디까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적인 육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적 육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육아는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육아가 아닙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요, 이를 권위 있는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아이의 감정, 마음은 충분히 읽어주시고 수용하되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기준을 알려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왜 기준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떼를 쓰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준이 없을 때 우리 아이가 더 불안을 느낍니다. 울타리가 없는 넓은 들판에 아이가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가야 안전한지 모르면 아이는 더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부모가 세워주는 일관된 기준은 아이에게 이 안에서는 안전한 거란다 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 기준을 나누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와 협상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안전, 건강,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회적 약속에 대한 거는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카시트에 타기, 밥 먹고 양치하기, 친구 때리지 않기, 위험한 곳에서는 손잡기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어떤 것은 아이의 기분과 상관없이 부모가 단호하게 또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는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다른 원칙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 건강, 사회적 약속에 관한 것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이를테면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어떤 장난감을 먼저 가지고 놀지, 간식으로는 뭐 사과를 먹을지, 뭐 배를 먹을지,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가 소소하게 선택을 통해서 아이는 자율성과 책임을 또 배우게 됩니다. 또 어머님들이 고민하신 사례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요. 왜 이럴 때가 있죠. 한겨울에 아이가 밖에 이제 나가서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데 샌들을 신고 한겨울에 샌들을 신고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밖은 너무 추운 한겨울인데 아이가 자꾸 샌들을 신고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난감해야죠.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우리 예쁜이가 이 샌들 정말 좋아하는구나. 와, 반짝거려서 정말 너무 이쁘지. 그래서 신고 나가고 싶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와 한계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밖은 너무 추워. 눈도 오고 너무 추운 겨울이야. 이 신발을 신고 나가면 발이 꽁꽁꽁꽁 얼어서 아플 수 있고 또 감기에 걸릴 수 있어. 건강과 안전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대안도 설정해 주세요.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 그때 이 샌들 꼭 신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은 이 털부츠와 운동화 중에서 어떤 걸 신을까 우리 예쁜이가 골라볼래?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아이가 울고 뭐 때를 써도 부모님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속상하구나. 마음이 진정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줄게. 하지만 신발을 신어야 바깥에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또 부모님들이 또 저에게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를테면 평소에는 일관되게 이렇게 약속을 지켜온 거예요. 평소에는 밥을 먹고 주스를 먹거나 밥을 먹고 간식을 먹는 거를 이렇게 일관되게 약속을 지켰는데 어느 날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이가 너무 아픈데 아이가 주스만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럴 때는요. 우선 아이가 생존, 우리 아이의 생존과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아무것도 못 먹었으면 아이가 탈수가 올 수도 있고 또 저혈당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주스든 빵이든 아이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을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아이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육아의 그런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아프니까 우리 아이 마음대로 다 해. 이게 아니라 이건 아플 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이야를 부모님이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공감해주시고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쁜이가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오늘 밥을 못 먹었구나. 어떡하지? 밥을 안 먹으면 병균이랑 싸울 힘이 없는데 큰일이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밥을 먹기 전에 원래 주스를 안 먹지. 하지만 지금 예쁜이가 너무 아프니까 엄마가 비상약처럼 주스를 줄게. 이거 먹고 빨리 기운 차리자. 그리고 3단계로는요. 회복 후에 약속을 합니다. 대신 다 낫고 나서는 튼튼해지면 밥부터 먼저 먹는 거야. 약속. 이렇게 하시면 아이는 엄마가 내가 아파서 오늘만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고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요. 실전에서 무너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금 많이 일어나는 사례인데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고집을 피울 때, 고집을 피고 들어 누울 때입니다. 이럴 때 뭐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마트나 백화점에서 아이가 장난감 사줘 하면서 막 크게 울고불고 난리가 날 때도 있죠. 이럴 때 막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또 어머님들도 등에서 막 식은땀도 나고 어떻게 하지?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요. 결국 근데 창피해서 오늘만이야 하고 장난감을 우리 아이에게 사주게 되면 그러면 아이는 밖에서 내가 이렇게 크게 울면 엄마가 다 들어주는구나 하고 학습으로 배우게 됩니다. 창피함 때문에 일가의 원칙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선 아이를 안고 사람이 적은 곳이나 아니면 차 뭐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하세요. 이동을 하시고 우리 아이의 관객이 없어져야 아이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이 봐서 창피하니까 사줄게가 아니라 좀 단호하게 내가 울어도 약속하지 않은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어 라고 짧고 명확하게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기다려 줄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 날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우리 항상 보낸 시간은 있는데 그 영상 시청 시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요.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이럴 때는 30분만 더 보여줄까? 그렇게 고민도 또 살짝 들죠. 이럴 때에는 그래 오늘만 더 봐 하고 리모컨을 우리 아이에게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컨디션도 육아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영상 추가로 보상을 주는 방식을 일관성을 그렇게 되면 깨트리게 되죠. 이때에는 미디어가 아닌 정적인 놀이로 대안해주세요. 우선 엄마의 컨디션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조금 너무 오늘 힘든 날이야.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영상을 끄고 그리고 기기를 끄고요. 그리고 엄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엄마가 조금 쉬고 싶어. 우리 예쁜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협조를 구하세요. 그리고 영상은 끝났지만 여기서 이 스티커 놀이를 할까? 아니면 색칠 공부를 할래? 내가 고르는 걸 엄마가 옆에서 좀 구경할게.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는 옆에서 쉬시면 됩니다.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이렇게 고민이 되고 그리고 노력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어머님들은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좋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음은 충분히 읽어주고 또 한계는 설정해주고 그 안에 선택권은 우리 아이에게 준다입니다. 명확하고 따뜻한 기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